여러 집안들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요? 본인이.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그러면서 된 거예요? 아니요. 원래 이슬람교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4명의 아내까지 얻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아내는 한순간에 존재하는 아내가 4명이어야 돼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많은 부족들하고 결혼을 하려면 4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4명을 유지해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되겠죠. 대박. 4명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결혼하고 아, 이혼. 4명 유지. 관계가 더 네. 틀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내만 해도 22명. 오. 예, 아들이 45명. 에? 자손까지 합치면 1000명 넘죠. 와. 그래서 그 규모가 얼만큼 됐을까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족 사진인가요? 와. 가족 사진인가요? 이게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2017년에 지금 현재 왕세자 무하마드 빈 살만의 책봉식에 참가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사진입니다. 그래서 압술 아지즈 국왕은 이렇게 정략 결혼으로 여러 부족과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슈라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부족과 왕족이 전원 합의제로 의사를 결정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유지해 가고요. 근데 하지만 이 건국 초기에 이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영국 대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손을 잡습니다. 도대체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랬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1930년대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죠? 경제대공황. 29년에 생긴. 예, 세계 경제대공황이 사우디에도 바람이 불어요. 근데 사우디한테 어떻게 부냐면 메카, 특히 메카 순례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성지를 방문하는 순례객이 와야지 경제도 살잖아요. 그런데 근데 순례객들이 못 오죠. 경제공황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급격히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난이 겪게 되거든요. 재정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방법이 있어야겠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땅에서 석유가 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석유 채굴권을 팔아야겠다. 예. 그러면 사우디 국왕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당연히 영국이겠죠. 네. 예, 영국 쪽에다가 석유 채굴권을 팔려고 그랬는데 영국에서 석유 안 나. 사우디에서 석유 안 나. 몰랐구나. 네. 조사를 했었는데 영국에서 석유가 안 나는 걸 보고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석유 안 나. 잘못된 조사였네. 예. 그런데 이때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우리가 석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미국? 그렇죠. 미국 석유 회사예요. 미국 석유 회사가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온 겁니다. 와. 당시에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오브 캘리포니아, 소칼이라고 그랬고요. 근데 왜 영국도 포기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나선다 그랬지? 뭔가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그렇죠. 거짓 정보를 영국에다가 흘렸나 미국이? 안 난대. 역시 창의적이야. 1922년에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가 나고요. 1927년에 이라크 지역에서 석유가 터져요. 그리고 사우디하고 거의 토양이 같은 바레인에서 1932년에 석유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형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석유가 나올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1933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게 5만 파운드를 선입금합니다. 5만 파운드 선입금하고 석유가 나올 때까지 매년 5천 파운드의 임대료를 약속을 했고요. 60년간 석유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권을 따내요. 우와.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1억도 안 돼요. 네, 1억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헐값이네요. 네, 헐값이죠. 1933년에 미국에서 이제 지질학자들이 와요. 지질학자들이 와서 조언대로 이게 유정을 뚫어요. 6개를 뚫습니다. 미국 회사가 생각한 대로 그 믿음대로 석유가 터져 나왔을까요? 안 나요. 6개 안 나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석유가 나올 거라고 계속 판단한 겁니다. 근데 이런 노력이요, 38년에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 담만 7호정. 거기에서 지하 1440m로 걷는데 거기서 석유가 퐁, 1,400. 와. 퐁 터져 나온 거예요. 와. 그래서 이때를 시작으로서 매일 50만 배럴을 생산하게 돼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러면서 이 1939년에 약 8배가 불어난 4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는데요. 400만 배럴 하면 감이 안 오시죠? 우리가 하루에 쓰는 게 보통 270만 배럴에서 290만 배럴입니다. 많이 쓴다. 장충 체육관을 꽉 채우는, 우와. 그게 하루에 쓰는 양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400만 많이 배럴이면 엄청난 거죠. 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우디와 미국의 돈독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석유 생산과 수출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엄청난 재정난을 해결해줬고요. 그러면서 사우디가 뭐 최강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출을 하기 시작한 바로 그 해, 1939년에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합니다. 보니까 이 석유가 단순하게 비즈니스맨한테만 맡겨둬서는 안 될 문제다. 이거는 국가의 운명이 걸 문제니까 국가가 관여하고 싶었는데 실패합니다. 일단 회사들이 건들지 마세요. 우리 건들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를 반대했고. 네, 정부가 들어오는 거 싫은 거죠, 석유 회사들은. 그래서 이제 미국은 포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1944년에 주미 영국 대사 헬리팩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이란 석유, 페르시아 석유는 영국 것, 사우디아라비아는 내 거다. 이라크, 쿠웨이트 거는 우리 둘이 나눠 갖는다. 그래서 지도를 딱 그리면서 이걸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미 석유 조약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 역시 정부의 석유 이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석유 회사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와우. 하지만 1945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직접 담판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얄타 회담이 열린 때 아닌가요? 맞습니다. 얄타 회담, 한반도를 나누기로 한 그러한 결정이 있었던 슬픈 결정이었던 얄타 회담을 마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을 만나기 위해서 수에즈 운하에 있는 미국 군함 퀸시호에 가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라비아 반도 밖에 나오는 여행을 합니다. 미군 군함을 타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는 배에 올라서 회담을 해요. 되게 우호적으로 보여요. 네, 대단히 우호적이죠.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킹 압둘 왕 앞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모습을 보면서 되게 예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그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 저는 이거를 보고 항상 지도자의 품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상회담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군함에서 굳이 할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왜 했겠습니까? 비밀. 비밀. 알려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무엇을 원하냐면 다른 것도 많이 있었지만 석유 문제였어요. 알겠지. 미국이 안정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고요. 반대급부로 사우디가 필요한 거. 안보입니다. 사우디의 안보. 왜냐하면 사우디는 당시에 주변 우위에 이라크부터 해가지고 사우디하고 별로 상황이 안 좋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로서는 미국이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안보를 지켜주길 바랐죠. 결국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으로 미국 석유 회사들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의 독점적 개발권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7년에 미국 회사 소칼과 텍사코가 합쳐서 만든 회사의 소코니와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오브 뉴저지가 들어와서
4개 회사가 아람코를 구성을 하고 사업을 확장하죠. 그래서 아라비아 석유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가 바로 아람코인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국영 회사이고요.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입니다. 우와. 우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바로 아람코죠.